유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전에 있던 사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례처럼 탄핵까지는 얘기 안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하게 되면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아예 안 했다면 탄핵을 했을 겁니다. 뭐 그건 당연히 국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9명 중에 8명을 채운 거잖아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8명에서 결정을 했었거든요. 만장일치로. 예. 그래서 8명 정도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피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어떤 걸 또 물고 늘어지냐면 7명 체제에서 6명이 찬성해야 된다. 6명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았거든요. 근데 더 이상 그 문제를 삼을 수가 없어요. 예.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를 했다는 점. 두 번째는 8명 정도가 충족이 되면 탄핵 인용될, 그러니까 파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물론 뭐 이종훈 평론가 말처럼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그걸 뭐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탄핵을 지난번에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 그리고 국정의 어떤 안정성을 일정 부분 해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고려돼서 뭐 사실은 특검법 거부한 것도 탄핵의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어떤 국민적 어떤 우려 이런 부분들이 확장되는 것을 좀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압박은 계속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오기를 아마 이제 압박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8명에서 이제 9명으로 가급적이면 헌법재판관이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야당의 입장인 건데 그래서 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한다고 하고요. 권한쟁의 심판 국회의장이 직접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탄핵 심판의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전방위로 야당이 일단 민주당 쪽에서 압박을 좀 하고 있잖아요. 범야권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나서서 압박을 지금 굉장히 강하고 있고 강하게 하고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지금 다 동원하고 있잖아요. 국정조사도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뭐 지금 전반적인 어떤 구도는 지금 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일단 가고 있다.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 이제 저게 이제 마지막 이제 변수인 거고 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특히 친윤계들 해서 뭐 제가 보건대 한 8, 90명 똘똘 뭉쳐가지고 끝까지 지금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뭐 지금 뭐 권한쟁의 신청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게 뭐 적용이 되고 다 뭐 이게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날 거다라고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압박하는 수단인 거죠. 계속 이런저런 하여튼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압박을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이제 대통령 탄핵 그걸 얻어내겠다 그런 움직임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 얘기는 여기까지 했다면 이번에는 특검법 얘기, 내란 특검법 얘기 그리고 김여수 특검법 계속해서 해보도록 한다면 결국에 이제 최상목 대행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결국 최진봉 교수님 제표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20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김여수 특검법도 최대한이 198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이 절차 통과할까?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장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목소리를 못 내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 제 생각엔 그런 분들 중에 특히 이제 내란 특검법은 저는 이해가 안 돼. 이걸 거부권 행사한 것도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이 본인도 지금 입건돼 있는 상태예요. 입건돼 있어서 이게 이해관계 충돌이거든요. 김건희 특검법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고 저는 이것도 당연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보지만 근데 내란 특검법마저 거부권 행사하는 건 도저히 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이번에 투표에 제표결에 들어갈 때 과연 이걸 거부할까? 국민의힘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친윤 정당이 됐다고 비판받고 있고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이 해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장파 의원들 중에 8명 정도가 넘어올 가능성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개 중에 최소한 내란 특검에 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재의결 과정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재의결이 안 되면 민주당은 또 냅니다. 특검법을. 이번엔 외환까지 같이 보내면 내란만 하지 않고 내란 외환. 왜냐하면 지금 NLL 지역에서 충돌을 야기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강한 특검법을 낼 거예요. 그래서 이건 끝나지 않습니다. 뭐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저는 이번에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만약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또 다른 특검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뉴스 중에서 대통령실의 3실장, 비서실장, 안보실장까지 정책실장까지 모두 다 사의를 표명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확인해 주기를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고위 참모들이 지금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맨날 사의만 표명하나요? 벌써 이미 사의 표명하셨잖아요, 이분들 다. 그랬죠. 예, 그랬던 분들 뭐 다시 사의 표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만 이제 최상목 이제 권한대행이 이번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다른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가 열심히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좀 실패한 것 같으니 좀 죄송하다. 그 의미,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뭐 그냥 정치적인 액션에 불과한 거고 그렇다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일단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그걸 수용할 리도 없고 그리고 또 수용해서 뭐 사람을 바꾸려고 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가는 거. 또 본인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으로 던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대통령실의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보여주기예요, 보여주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사의 표명하는 게. 지난번에 사의 표명했는데 안 받으랬어요. 이번도 뻔하잖아요. 아니, 최상목 대행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액션을 취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 맹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압박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계속 문제를 삼을 거야. 이런 논리 아닙니까? 저는요.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게 어떻게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입니까? 예. 아니 임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국회에서 추천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추천해서 올라온 사람에 대해서 임명권을 행사하는 걸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해야 돼요. 그거를. 그런 논의 사항 아니에요. 예. 지금 문제를 삼는 게 국무회의에서 논의 안 했다고 국민의힘이 또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최상목 대행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임명권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가서 논의해서 임명을 합니까? 누구를 임명할 때? 그런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뭐 장관들 임명하고 이럴 때 국무회의에 가서 물어봐요? 누구를 할까 말까? 그런 적이 없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저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자기들을 지지하는 세력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지 진심도 아닐 거다. 그리고 사의 표명해봐야 안 될 거 다 알아요. 알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로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들의 충성심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 시사 현안 두 분과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